예, KFM 스페셜. 오늘은 공항버스 면허 전환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숨겨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서승택입니다. 예, 감기 걸렸어요? 예, 약간. 공항버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은 지금까지 이 공항버스에 대한 면허 전환이 어떻게 그리고 왜 추진됐는지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추진이 됐습니까? 네, 지난 1월 경기도는 공항버스 요금을 10% 이상 인하 방침을 정하고 공항버스에 대한 면허를 기존 한정면허에서 시외면허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외면허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거리 비례 요금제에 따라 요금이 책정되지만 한정면허는 업체에서 직접적으로 운임 이윤을 반영해 스스로 요금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도는 단일 요금제로 탑승 위치와 상관없이 요금을 받은 한정면허와 달리 시외면허 전환을 통해 거리에 따라 평균 13.5%의 요금 인하를 기대했습니다. 한정면허는 이용자가 적어 수익을 낼 수 없는 버스 노선에 한정해 발급하는 운행면허입니다. 10여 년 전 공항버스가 처음 생길 당시 이용자가 적을 것을 우려해 경기도가 운영금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해외 여행객들이 늘면서 이제 공항버스 이용객도로 크게 늘어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기간 만료가 도래한 시점에 한정면허를 일반적인 시외면허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3월 시외면허 신규 업체 공모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공모 결과 경기고속과 태화상운, 용남고속 이 세 업체가 최종 시외면허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뭐 정상적인 사업 예고와 또 공모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동안 이 공항버스의 시외면허 전환 놓고 뭐 이런저런 논란들이 참 많았어요. 뭐 어떤 것들이 문제가였습니까?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의 한정면허 운영권을 가지고 있던 경기공항 리무진버스 운전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가 문제였습니다. 시외면허 운영권을 얻게 된 세 업체 중 경기고속과 태화상운의 경우에는 기존 한정면허 당시에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경기공항 리무진버스와 용남고속입니다. 기존 한정면허 운영권을 갖고 있던 경기공항 리무진버스가 시외면허 전환에 불만을 품고 공모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용남고속이 새로운 운영업체로 선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 경기공항 리무진버스 운전기사들의 거취가 불분명해진 겁니다. 또 리무진버스 기사들의 용남고속으로의 고용승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기사들의 생계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한 공항버스 운전기사의 말 들어보시죠. 여기 모든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의 4인 가족으로 집안의 가장으로 이렇게 있는데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다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는 것은 도나 아니면은 뭐 이런 데서 정확한 고용 승계가 이루어지는 범위 내에서 어떤 회사가 옮겨가야 되는데 근로자들은 완전히 노동자들은 배제한 채 이런 현실이 주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 절대 좀 이해가 안 가고. 저도 지금 영통역에서 회사 오는 그 구간은 걸어서 오다 보면은 경기방송 본사 좀 앞에 공항버스 정류장 앞에 거기서 그 막 고용승계에 대한 현수막 붙어 있는 것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결국 당시에는 방금 운전기사님이 말씀하셨던 이 고용승계 협상이 잘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지난 6월 3일부터 용남고속이 이제 새롭게 공항버스를 운영했어야 했는데요. 하루 전날인 지난 6월 2일까지도 고용승계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다음 날까지도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공항버스 운행에 큰 차질을 빚어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하루 전날인 6월 2일 3개월간 이어진 노사 분쟁이 마무리되고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기천 노조 지부장의 말 들어보시죠. 이 정책을 잘못 써가지고 도청의 정책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더한 걸 받았으니까 뭐 없죠. 뭐 어쩔 수 없죠. 뭐 회사가 만약에 소송이라는 게 아직 남아있지만 저희는 이걸 만족해야지 위안이 시켜야죠. 뭐 위안 노조들하고 하나 손실 하나도 없이 다 받아서 다 하고 그냥 원칙적인 고용승계로 가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싹 다 하나도 10원 한 장 손해보는 것도 없고 복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조건이. 일단 뭐 노조 지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운전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다. 다 잘 승계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까 두 가지 논란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머지 하나는 또 어떤 부분인가요? 네, 이제 하나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와 연관이 됩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한 것은 이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인데요. 당시 성남시장으로 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지사는 요금 인하를 핑계로 한시면허인 공항버스를 영구면허로 바꾸면서 세금 퍼주는 준공영제로 대대손손 영원히 흑자 보는 영생 흑자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남 전 지사는 도민들과 버스 운전자들을 위한 상생 정책이라면서 맞받아쳤는데요. 지난 6.13 지방선거 토론 당시 두 후보의 말 들어보시죠.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그 공항버스를 시외버스로 바꾸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라는 보고가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 공무원이 반대하니까 계속 압박을 하다가 회의석상에서 탁자를 막 치면서 이 질책을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 탁자를 치는 게 그게 왜 어떻습니까? 욕설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 욕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보니까 철거민들한테 막 삿대질하고 아니 시의회에서도 막 시의원들하고 싸움하시고. 예. 뭐 그런 가운데 지난 6월 3일 새로운 공항버스 업체 운행이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됐는데 정치적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고용 승계도 정상적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운행 첫날 혼란이 좀 엄청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롭게 운영권을 얻은 용남고속이 운행하는 첫날 받기로 했던 기존의 공항버스 74대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당시 6월 3일은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공항으로 향하는 승객들이 많아 교통 혼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용남고속 측은 급하게 전세버스를 대절해 운행에 나섰지만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예. 공항버스를 매일 이용하는 시내버스, 시외버스와는 달리 공항에 가는 특별한 경우에만 타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금액보다는 정확한 시간 준수와 서비스의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민의 말을 들어보시죠. 원래 예상한 건 이게 아닌데 겪어보니까 원래 몇천 원 아끼자고 이러는 게 아닌데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불편한 점이 너무 많고 왜 이렇게 바뀐지 모르겠어요. 용남고속 측은 혼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기존 경기공항 리무진버스 측이 갑자기 버스를 양도해 줄 수 없다고 통보해 혼란을 키웠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염태우 용남고속 상무입니다. 고용 승계하는 조건에 차를 우리한테 승계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전까지는 준다고 해놓고 오후 5시쯤인가에 갑자기 차를 못 주겠다라고 통보를 하는 바람에 이에 대해 경기공항 리무진버스 측은 한정면허가 이미 소멸된 상태라 임대차 계약 역시 무효고 때문에 버스를 양도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경섭 경기공항 리무진버스 상무이사입니다. 일객장 존수 사업법상 공동 운수 협정이 안 되고 해당 사항이 아니다. 우리가 면허가 없기 때문에 저쪽에서 차를 받을 수가 없다. 그게 무산이 된 거죠. 네, 결국 용남고속 측이 전세버스로 운행을 이어가다가 7월부터 새 버스를 구입하기로 하면서 이제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항버스의 시외면허 전환 문제를 둘러싸고 남경필 전 경기지사와 이재명 전 성남시장 간에 당시 언쟁이 계속됐는데 결국은 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민선 7기 경기도지사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면서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문제도 다시 또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실제로 인수위원회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인수위원회는 지난 7월 남경필 전 지사가 공항버스 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의혹이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종삼 전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기획단장입니다. 경기도 내부의 불법 행위가 먼저 건절돼야 도 전역의 불법도 뿌리를 뽑을 수 있습니다. 단 한 점의 의혹도 없는 명확한 조사와 검증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경기도가 앞장서 주십시오. 네, 인수위원회가 문제 삼은 부분이 바로 용남고속이 당초 용남고속 버스라인으로 입찰을 받았지만 예. 용남공항 리무진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계약한 대목입니다. 예. 인수위원회는 이런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고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외에도 24인승 버스를 확보하지 못하고 전세 버스를 투입하고 있는 것도 계약 해지 사유라며 계속해서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는 용남고속 측에 해명을 요구하며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도의 지적사항은 입찰사와 계약사가 다르다. 요 내용하고 그다음에 용남고속이 버스를 확보하지 못했다. 요런 부분인 것 같은데 버스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회사를 만들어서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측이 뭐라고 하는가요? 네, 용남고속 측은 이제 경기도가 먼저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계약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운영업체였던 경기공항 리무진 운전기사들이 그대로 용남고속 버스라인으로 고용승계가 될 경우 노조가 2개로 나뉘어 단체 협약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박명원 용남고속 전무의 말 들어보시죠. 원래 이 용남고속 그 버스 라인이라서 우리가 시외 업체로다가 신청을 해서 받은 거잖아요. 그 면허를. 그런데 이제 그 노조 측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 고용을 희망하는 자만 우리가 그냥 용남고속 시외버스로다가 그냥 채용만 해주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조에서 그 도에 가서 지금 현 노조를 그 체제를 그냥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전별금이라고 있어요. TX에 이제 이렇게 각출해갖고 조합원들에게 주는 그 전별금 제도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로 해서 법인 설립을 해서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법인을 이렇게 서로 신설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고심 끝에 다시 이제 법인을 설립을 했고 도에서는 시외로 나간 면허를 취소하고 신규 법인에다 다시 면허를 부여준 것.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회사 입장에서는 도가 시키는 대로 한 것 같은데요. 남경필 전 경기지사 행정부가 지시한 내용대로 이제 했을 뿐인데 그것을 새로운 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셈인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경기도로 보게 되면 경기도가 하라고 시켜놓고 이제 와서 경기도중이 바뀌었다고 또 왜 그렇게 했냐면서 나무라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네, 그런 셈이 됐습니다. 예. 정치적인 이견 차이로 애꿎은 도민들과 버스 업체들만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러한 전현직 경기도지사의 정책 이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지난 1월 경기도가 공항버스 면허를 한정면허에서 시외면허로 전환한다고 밝혔을 때 기존 운영권을 갖고 있던 경기공항 리무진 버스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19일 경기공항 리무진 버스는 경기도를 상대로 기존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예. 다시 말해 리무진 버스 측이 한정면허 갱신을 요구했지만 경기도가 이를 거부했고 이 거부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며 취소해달라고 소를 제기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새롭게 용남고속이 시외면허 운영권을 따냈는데 그 자체를 위법하다고 지금 소송을 냈다고 봐도 되겠네요. 결국은 이제 행정부가 한 일을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되는 건데 이 소송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 7월 19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지난 15일 최종 6차 변론까지 마쳤습니다. 최종 판결은 이제 12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예.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시외면허 전환을 추진했을 때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때였습니다. 예. 하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선되고 공항버스 면허를 한정면허로 되돌리려고 하는 중인데요. 예. 이래서 이제 경기도의 입장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예. 도는 소송에서 도의 한정면허 갱신 거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예. 남경필 전 도지사가 추진했던 시외면허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죠. 예. 하지만 행정적으로는 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기조인 한정면허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즉 재판에서는 시외면허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동시에는 행정적으로 한정면허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내부적으로도 이제 한정면허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법률 자문도 이제 받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의견을 또 주고받고 있어서요. 지사님은 공공성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 정책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는 재판에서는 피고 자격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겨야 하고 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겠어요. 전 경기도지사가 추진했던 정책을 법정에서 이제 옹호를 해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현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이런 걸 유지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도 공무원들은 전 도지사보다는 뭐 현 도지사의 정책 기조를 따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경기도가 소송에서 일부러 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한정면허 연장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라고 판결이 나와야 현 이재명 지사의 한정면허로 되돌리려는 정책 기조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죠.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경기도가 자신들이 했던 이 일련의 과정들이 스스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시인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당당하면 법원 재판 나와가지고 판사 앞에서 여러 가지 증거 제출할 거 다 제출하고 우리는 이러이러한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경기도 실무 공무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아, 어쩌란 말이냐. 예. 또 소송에서 이길 경우 농남고속 측에서 아마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요. 예. 이것도 엄청난 부담일 겁니다. 예. 물론 이제 한정면허에서 시외면허로 전환할 때 계약 내용에 소송에 패할 경우 모든 책임을 업체 측에서 진다는 이제 조항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바로 책임 전가 조항인데 이게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예. 결국 정치적인 정책 이견 속에서 공무원들과 도민들, 버스 기사들만 지금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지금 뭐 소송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지금? 이제 12월 초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예, 향후에 그러면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문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무리 삼권 분립이라고 하지만 행정부에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간과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는 사법부 판단을 지켜본 뒤 방향을 재설정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이제 일각에서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 전에 경기도가 먼저 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경실련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이거는 뭐 다른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어떤 정책의 이런 거를 법조관들한테 맡기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죠. 정치의 어떤 정책을 추진하거나 이런 것들이 판사들의 판결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거는 별로 지방자치에 좋지 않은 거고, 그런 차원에서도 이거는 판결 전에 경기도가 좀 풀어야 된다는 문제. 결국 1심 최종 판결 전후로 공항버스 시외면허 유지냐, 한정면허 원복이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어떠한 정책이 결정되더라도 도민들과 운전기사들의 생존권은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랜 기간 동안 공항버스 시외면허 전환 문제를 취재해온 서승택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뭐 공항버스 문제 계속 법정 판결도 나올 거고 취재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예, 계속 할 겁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애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